주일 동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은 3주차인데요. 오늘은 꽤 중요한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채권 24% 배당받는 거와 NPL 채권, 그 다음에 판매가구한 신탁 수익권 정도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게 이제 미니 배당주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GPL 매각 리스트는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거지 물건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억 원이 좀 넘었는데 61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수강생들이 투자한 분 중에 갭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동탄이 신도시에. 그분이 4건을 투자를 했는데 이자 잘 들어오는 거 2건을 내놨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갭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빼려고 자기가 투자한 데는 7,900하고 4천만 원을 내놨는데 7,900만 원은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만 이자를 투자하시는 기존 수강생들한테 하나 드렸고 하나는 저는 기존 근저당권에 대해 질권 설정만 하고 제가 4천만 원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DP와 할인 면제 투자법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사례들 좀 한번 살펴보고 채무인수 방식과 채무인수 약정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상황, 2차 전가조건 사후정산 방식, 그리고 논세일에 대해서 수익 사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투자대금 건인데요. 이 건은 3순위였어요. 3순위. 1순위 하나손해보험, 2순위 SBI저축은행, 3순위로 2천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까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규모 평수,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분당 밑, 천당 밑에 분당, 분당 밑에 수지,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모레 화장품의 카운셀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순위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보면 알겠지만 1순위가 약정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안전한 거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를 받는데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면 2%를 또 받겠다는 거예요. 24에서 21을 뺀 차액의 2%를 투자자가 받습니다. 기존에 여기 23층에 있는 거고, 이 주요 등기 사항을 보면은 여기 이 건을 지금 대환하는 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3순위가 여러분이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 배당표를 작성을 보면은 이게 불안한지 불안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0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매각가율이 87.6%, 그 다음에 동종아파트는 94%라는 거예요. 2천만 원 투자하고 매달 36만 6천 원을 받습니다. 낙찰 예상가를 보면은 7억 5백에서 이 매각가율을 따져서 이 금액에서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이자 6.5, 2순위 원금, 2순위 약정금리 플러스 3%가 11.7이에요. 1,200만 원.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거 원금 2,000과 내가 투자한 거 배당받을 때까지 14% 이자에도 6,300이 남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은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2순위 원금, 2순위 11개월치 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11개월치 이자 하더라도 78%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용인 수지는 경매가 진행되면 90% 이상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3순위라 하더라도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건 이게 투자가 되는 거입니다. 이 건도 전에 투자가 됐는데 7,500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사대보험 가입한 건축사에 월 500만 원 버는 수입자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816세대 매각가율 정도가 받고요. 이 매각가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저층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도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금액 낙찰 받으면 1억 7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대보험 가입한 연봉 6천만 원인데, 대구에 있는 역세권이에요. 7,500 투자하고 137만 5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1순위 SC 제1은행 2순위 건인데, 이거는 담보 비율이 75%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들어오신 분을 보면은 이 1순위가 2018년 4월 30날 약정금리 플러스 3%의 이자 제한법이 걸려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전 금융기관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파트 금리가 SJ1은행에서 3.5%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3을 더하면 6.5 이상을 못 받아요. 예전에는 17%, 22%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6.5밖에 못 받아가니까 순위가 안전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1순위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금매를 내놔서 내돈을 갚지만, 경매가 끝나고 잔존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급여합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평수가 좀 크지만, 참고로 이제 이렇게 평수가 큰 거는 낙찰가율이 좀 낮아지죠. 하지만 이렇게 대형 평수에 살고 있다는 건 이분이 돈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요 등기사항에 보면은 이 건을 대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2,500을 추가로 더 대출 받으려고 대환을 하는 거죠. 이 건도 보면은 지금 4,500 투자하고 82만 5천 원인데 이게 지금 잘못됐네. 다른 건으로 4,500 투자하고 82만 5천 원을 받는 거고, 경매 가격은 73%니까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건도 저번 주에 투자가 됐는데, 그저께 올려놨는데 이제 그저께 투자가 됐죠. 어제 올려놨거든요. 어제 아침에 올려놨는데 연봉이 2,640인데 2,500만 원을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2,500 투자하고 43만 7,500원. 근데 이 건을 보면은 이제 특이사항이 1순위가 전세가 1억이 있어요. 전세.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1억인지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서 받을 때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사하고 돈이 기표가 되는데, 이 전세권 1억 원한테 이제 자서를 받지 전세가 1억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순위에 지금 전세 1억 원이 있고 후순위로 2,500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매매가 보면은 1억 6,500원, 1억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원과 2,500, 1억 2,500을 빌려주고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가 됐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대수가 3,544세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이런 건들은 매각가율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전세가, 그 다음에 여기 매매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4평형 정도가 매각이 잘 되죠. 월세도 잘 나가고, 이런 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전세권자 1억 원에 대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자산을 한다는 거예요. 24평형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 매각가율이 89.6은 남양주시 퇴계원리에 이제 저층 아파트, 상가, 연립주택,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각가율은 참고만 하고, 공정 아파트는 이걸로 보시면 되지만 낙찰 예상가는 이걸로 기준을 했다. 2,500 투자하고 매달 43만 7,500원을 받는데 1억 6,500이 현재 시세입니다. 89.6%로 하면 1억 4,700이고 전세금 1억 원. 전세금은 이자가 없죠. 그러니까 후순위가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들은. 그래서 이 740만 원이 남는 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전세금 1억 원 주고 내가 투자한 거 2,500, 내가 투자한 거 23% 배당받을 때까지 11개월치 이자에도 1억 3천이면은 79%니까 매각가율이 93%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입찰해서 낙찰될 확률이 내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은 나는 원금 2,500과 배당받을 때까지 24% 받으면 되고, 내가 이 금액이 운이 좋게 낙찰받는다면은 21% 시세 차이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순위를 1억 4천만 원을 빌렸어요. 원리자 140만 원인데 근데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왜 1억 4천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 이 사람은? 1순위입니다. 근데 여기 수원 권성구에 있는 아파트 714세대고,
그 다음에 여기 1순위는 12%네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고 4%까지 받을 수 있는데 4%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왜 못 받을까요? 금융기관에서. 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가 안 좋아? 자, 이 사람은 신용등급이 9등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업체에서 하고 있는 금리가 12%거든요. 그럼 이 모집인한테 줄 수수료가 1.5예요, 1.5. 그 1.5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야, 이 사람이? 우리는 10.5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22%의 수수료 4%를 주고도 18% 수익인데, 과연 1순위 안전하다고 12%, 1.5% 수수료는 적지만 10.5% 받고 이걸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수강생들은 고금리만 너무 받다 보니까 이런 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죠. 왜 이걸 1순위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신청을 했냐 그랬더니 신용등급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다른 대부업체에 8.5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이 물건 올려놔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요 등기사항에 봐도 우리가 대출이 없습니다. 1순위로 대출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순위지만 뭐 우리가 배당받는 건 이자까지 24% 받으면 52%밖에 안 돼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적다. 대부분 대부업체가 이렇게 1순위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은 하지만 수익률이 적고 수수료는 1.5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도 저번 주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건인데 2억 6천 투자하고 월 476만 6천에 받아요. 이 사람은 건설업을 하시고 임대업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어머니 담보 제공을 하고 이 사람이 대출을 받는 건이에요. 그래서 2억 6천 투자하고 476만 6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억 6천에 1년 5,7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월 476만 5천 원을 받고 이게 99.8%예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거니까. 그래서 14억 7,700 1순위 원금 이것도 전세가 8억이 있는 건이네요. 8억이니까 전세니까 이자가 없죠. 이런 것들은 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니까 영원이죠. 영원이고 내가 투자한 2억 6천에 배당받을 때까지 24% 이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1순위 전세금 8억 먼저 배당받고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 해도 76%밖에 안 돼요. 마포구 아현동에 76%의 낙찰받을 확률이 없어요, 거의. 나는 이 금액에 입찰해서 내가 낙찰받으면은 전세금과 같이 동시에 돌리면 이거는 투자 금액이 적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 입찰 시세 차이까지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 금액 이상 쓰면은 나는 배당받을 때까지 24% 이자 원금과 이자 받으면 된다. 이것도 도곡동 32평형인데 5억 4천원이 투자가 됐어요. 이것도 보면은 1순위 농협이 3.5밖에 6.5밖에 못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고 하고 내가 투자한 거는 22% 받는데 2달 이상 연체가 지연이 되면 24%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대수도 1094세대고 세대수도 많고 아주 캐피탈에 대환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연봉이 1억 1,300이 대학 교수. 여기 보니까 뭐 주변 입지를 보니까 초중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입지는 좋네요 여기. 자 여기도 보면은 농협 거 빼고 나머지 이걸 대환하는 요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5억 4천이 여러분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본인이 5억 4천을 가지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투자자를 공투를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실전반 8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건을 공투를 했어요. 공투 7명이서. 이자 잘 들어오죠. 그렇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은 투자하시면 되고 돈이 없으면은 기수별로 아니면 아시는 분끼리 같이 공투를 하셔도 된다. 이것도 지금 매달 990만 원 정도가 경매가 진행되는 89%니까 매도는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채권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올려놨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도배 기술자인데
대부업체 1년 6개월 동안에 이자 없이 잘 사용했던 고객이 대환을 하는 건이에요. 9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165만 원을 받는 건입니다. 그래서 1순위 현대해상이 699만 6천 원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짜투리가 이렇게 있다는 건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안전한 거고, 또 현대해상이 과거에 17%, 22% 이자를 받아갔는데 지금은 6.5 이상 못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안전하다. 우리는 22%를 받고 두 달 이상 연체가 되면 기한이 상실돼서 24%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은 24에서 21을 뺀 2%만큼은 투자자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2%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9천에 대해서 2%를 처음에 청구를 하지만 이 사람이 대부업에 관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을 알고 있다면은 상환하는 날까지 사용기간에 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기존에 이 대부를 보면은 여러분이 저번주에 투자했던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부업체는 어디 대부업체냐면은 위너스 투자금융이라고, 저는 위너스 투자금융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주에 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위너스 대부라고. 네? 위너스 투자대부 기억 안 나요? 기존 5기 수강생이었는데. 네, 맞아요. 화성에 OK 특별 배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50억 원을 가지고 이걸 투자하고 월 1억씩 이자를 받는데 90% 45억을 유동화를 시켜서 95억 가지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위너스 대부인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자, 여기도 지금 16평이고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24평형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위너스 대부로 돼 있죠. 이게 그 사람이 50억 가지고 투자를 하고 유동화까지 시켰다는 거. 이거를 보면은 2017년 11월 7일이니까 지금 1년 8개월, 7개월 동안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을 지금 대환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거는 이자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걸 투자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 88.2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권선구 고색동에 이 번지수도 아니에요. 고색동에 저층 아파트 연립주택 토지 매각가율이 88.1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건이에요. 하지만 고색동 368의 1번지를 치면 대한아파트의 공종아파트는 94%가 매각가예요. 최근에 매각가가 돼요. 하지만 낙찰 예상가는 이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9천만 원 투자하고 165만 원을 받는데 낙찰 예상가를 보면은 감정가에서 이 금액으로 했어요. 원래는 이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하면은 1억 7,800에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 지이자 6.5%, 내가 투자한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두 달 이상 지연되면 우리는 24%를 받기 때문에 배당받을 때까지 24%입니다. 아파트는 2차에 낙찰진다고 생각을 할 때 배당받을 때까지 11개월 걸려요. 그래서 11개월로 배당하면 1,900만 원.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 매각가율은 동종아파트 매각가율이 아니라 평균 그 번지의 저층 아파트, 연립주택, 토지, 상가까지 매각가율이라는 걸 확인했다. 또 하나는 이 100만 원이라는 마이너스 되는 금액은 이 1958만 원이 내가 24%를 받은 거잖아요. 배당받을 때까지. 이 중에 내가 100만 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경매가 진행되면은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치 6.5% 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 그래서 합치니까 1억 8,300이에요. 그래서 시세로 대비하면 90%다. 이게 90% 여러분 입찰하면은 동종아파트가 94%에 매각이 되니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 금액에 입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받는다면 9천만 원과 배당받을 때까지 24% 이자를 내가 받으면 되고, 이 금액에 낙찰받으면 시세차익 10%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각가율은 의미를 두지 않고 동종아파트를 계산해야 된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는 내가 받을 이자의 100만 원이 마이너스라는 거지만 실제로 이 금액을 따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건인데 어니스트 대부 대환 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억 6,200을 투자를 하시고 28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투자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2015년 7월 14일에 동종아파트의 평형대가 매각된 게 3억 3,300인데 19명이 입찰했네요. 지금 4년이 지났어요. 1순위 1억 8,790만 원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1억 6,200을 요구를 하는데 21%를 주겠대요. 담보비율은 81.3%. 이것도 살아있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겠다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기존 대부업체 대환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 21%가 매달 283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감정가 시세에서 88.5로 그 다음에 1순위 원금, 1순위 이자, 내가 투자한 원금, 내가 투자한 거에도 80만 9천 원인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 여기서 보면은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 지이자,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내가 투자한 거 24% 이자에도 3억 6,700입니다. 그러면 82%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금액 입찰하면 82% 입찰하죠? 그러면은 낙찰받을 확률이 진짜 선생님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이 금액 입찰해서 운이 좋게 낙찰받으면 18% 시세 차이 가능한 거고 다른 사람이 83% 낙찰을 받으면 나는 원금과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 받으면 됩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건이에요.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금 많은 수익을 내려고 올리고 광고도 하고 금융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1억 원,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이따가 10단계 신율리에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이동안에 그랬더니 수익률이 554% 어마어마한 상황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따 보시고요.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고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 3억 원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퇴직한 광주은행 지점장이 4억 8천을 퇴직금을 받았어요. 은행에 있었더니 100만 원 와요. 100만 원. 생활이 안 되죠. 관리비하고 공과금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한 투자처를 배우고 계시다. 제가 이제 한국만 셀러리면 투자금액 5년에 10억 벌다 했는데 제가 이 건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은 순수하게 제가 돈 버는 상황이에요. 5년에 10억 버는 상황. 그 건 중에 한 건이에요. 지금 경매로 2,780만 원에 89만 원에 받아서 전부 4,800에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은 5,500도 팔고 이랬는데 팔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공실에 대한 위험성 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어디 고장나면 고쳐달라고 하고 저는 풀옵션을 다 해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풀옵션을 할 때 제가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전부 새 거로 다 했어요. 새 거. 세탁기도 새고 에어컨도 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새고 드럼 세탁기도 새 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중고 가전 센터에 가면은 알뜰 매장에 가면은요 새 거 위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데는 한 20%에서 30%만 될 수 이거 채워낼 수 있었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은 흠거가 돼요. 새 거를 가져놓은 거. 그래서 풀옵션을 어떻게 다 넣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전부 매각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월세 받는 거보다. 그래서 내가 여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대지권이 없는 상황들이 대지권이 없는 것들을 이 당시에 부분 등기 소유권자는 대지권이 없어도 여러분이 소유권을 대지 지분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대지 지분이 없는 105세에 있는 근린상가도 여러분이 한번 투자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건들은 전부 이 금액에 받아서 아까 5,500에 팔아도 돈이 됐지만 저는 이런 거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다. 왜냐면 전부 매각을 하고 GPL에 투자한다. 네, 수익이 더 높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상인천 초등학교 구역의 재개발 구역인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때 어려운 상황에서 빌라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옆에 대지권 넓은 18.5평에 1억 2,500 주고 대출 끼고 샀는데 대지 평당 1,000만 원 달라고 1억 8,500을 6천 말고 단독주택을 샀는데 단독주택이 대지지가 48평이에요. 500씩 주고 샀는데 800에 팔을 해. 그럼 평당 300씩 남는 거죠. 거기서 1억 2천 남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사는 건이에요, 이게. 자, 분양받은 게 3,800에 썼던 건인데, 뭐 중간에 1억 5,500까지 되고, 이게 평수는 28평형인데, 여기서 이제 1억 6,600에 치분에 이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전화번호는 제 번호죠. 그래서 매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피가 8천이 붙었어요. 상인천 초등학교 재개발구역. 인천에서 가장 빠른 재개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매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피가 8천 붙은 것보다 이 금액 가지고 내가 GPL에 투자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팔고 있어요. 인천의 상인천 초등학교구역 혹시 아시죠? 거기는 세대수도 많고, 여기에 피가 벌써 8천 붙였다는 것만 대단한 건들이죠. 뭐 이 제 수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 수입이 제가 600만 원 늘어났다는 건이에요. 600만 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시라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퇴직을 하고 월 500 정도에 나오는 수입처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KB 하나은행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5년 퇴직이 남은 사람한테 3년치 퇴직금을 줘요. 그리고 다 나가요. 그럼 그 금액이 한 위로금까지 해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전에 KB 하나은행의 이제 PB들 센터를 놓고 한 강의를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할 상황이라고 해서 강의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3억 원만 여기에는 한 55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그걸 캐치를 하신 거예요. 다음 기수에 들어오기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이자를 너무 많이 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용통을 또 한다. 또 하나는 이렇게 경매 취하 자금을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매로 집을 날리는 거를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화성 경점에 있는 3,500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순위 1억 5,400이고 3,500을 대출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취하자금이고, 동아건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직책도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따가 이제 이 회사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버는지 론세일로 내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쪽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NPL 질권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금을 조성해서 이 투자도 하고 있고, NPL 대출도 하고 있고, 시행신고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펀딩 플랫폼 대부에서 대출을 또 받은대요. 이 건은 같은 건인데, 여기서는 이제 질권, 전세권에 대한 최우선 변경을 배제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 하나도 없이 투자하려고 이렇게 또 다른 대부업체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는 같은 회사 내에 이렇게 대부업체라든지 NPL 법인이라든지 에셋 투자금융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세금 처리를 절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이 건도 지금 보면은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이거를 경매 취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거입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 낙찰 사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배당 받고도 돈이 남는 상황이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GPL 투자가 경매 취하자금도 있고, 배당금, 잔금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경매 취하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투자한 건인데, 이 사람이 채무자의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연봉은 1,000대. 이 사람은 참 특이하게 오늘 이자가 납입하는 날이면 9시에 꼭 이자가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이런 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건을 투자했는데 10건 이자가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건을 투자했는데 한 건이 이자가 미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기다려주는 리더도 필요하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물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투자가 안 이루어질 때 내가 투자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집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물건을 날려요. 수수료를 받으면.
근데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물건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건들이고. 자, 이거는 제가 이 사람이 이자가 지금 6개월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6개월. 이 사람은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연봉이 1억 2천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할 건인데 이자가 안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1층이니까 투자가 안 되는 여러분 투자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경매 낙찰받으면 이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이 사람이 연봉이 1억 2천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재직증명서와 근로지원금을 받아보니까 공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부장님이. 근데 제가 이제 이자가 안 들어서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는데 내용증명이 반송이 됐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냈어요. 내용증명 기한행 상실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됐다. 오늘까지 이자를 한두 달 내지 않으면 이거는 집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경매 신청을 하겠다 했더니 1시간 이내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부업체에 또 전화가 왔대요. 지금까지 총 밀린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달 23일 날 나머지 3, 4개월 지장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려줬어요. 이렇게. 아까 이분이 어머니라는 말씀이죠. 어머니 이름 투자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면은 국세지방서, 안납증명서, 재직증명서 여기 보면 그 사람 이자를 낸 상황이래요.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연봉이 1억 2천이라는 게 왜 이자가 안 들어올까 했더니 이 사람은 아마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 돈이 묶이니까 이 이자를 빌리고도 자기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묶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람한테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독촉할 때는 어떻게 독촉해야 될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냥 문자로 그 사람 직책을 불러요. 부장님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시죠? 이자 몇 개월 밀렸는데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직책을 알고 있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걸 알고 있구나.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대기 발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 건도 내가 투자한 건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금 체납을 대환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더 안전하죠. 세금 체납을. 자, 우리가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24회 취급금리가 27.9% 받았어요. 근데 2018년 2월 8일 이후에는 금리가 바뀌어서 20에서 24 취급금리.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고 24% 범위내니까 우리는 22% 받고 있고 어떤 대부업체는 21%도 받고 있고 그거는 마음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서 연체금리를 이 금액을 받았어요. NPL 투자자들이. 그런데 지금 약정금리 플러스 3% 이상 못 받으니까 NPL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후순위권자들은 더 안전할 수가 있죠. 예전에 이 금리를 1순위가 받아갔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갔는데 그래서 후순위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66%까지 있어요.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자 정식적으로 받으라는 이자가 있어요. 쭈저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아까 내가 투자했던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창동의 1억 2천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5억이 있어요. 30대가. 그래서 나는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건 빚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년째 요양병원에 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2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대전 중부고속도로에 달리는데 다른 차가 한번 겹쳐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험료가 1억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정도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형의 피와 살이니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논밭을 사놨어요. 시골에 논밭 사놓으니까 이거 오르질 않잖아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그 돈을 논밭 다 팔고 그 돈을 다 까드셨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가장에 돈을 못 벌어서 이혼하는 거 가장 파탄이 일어나요. 어쨌든 노후 부인은 자식들한테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상가집을 많이 다녀왔는데 87세 되신 어르신인데 그동안에 8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딱 3개월 전에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치매도 다양하게 치매가 오나 봐요. 말 치매가 왔대요. 말. 하루 종일 입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은 이제 막 폭력적인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양쪽 팔 다리를 다 묶어놓으니까 입원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집안에 이제 큰 병이 걸려서 딸이 시집도 안 간 학교 선생님이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따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기가. 뭐 오빠들도 있지만 오빠들은 이제 딸이 잘 모시다 보니까 이제 네가 모셨으면 계속 모시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욕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지금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봤어요. 제가 힘들면은 자식들한테 힘든 상황을 안 보이려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겠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은 살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돈이 많다면은 돈은 내가 다 댈 테니까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부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1급 사회복지사 아니 2급 사회복지사도 있고 딸이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머님을 모신다면은 요양보호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요즘 바뀌었어요. 아니 저기 내 친부모는 안 돼요. 나와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지금은 나와요. 내가 이렇게 관리해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있다면은 돈은 내가 될 테니까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사람 불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은 내 부모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부모를 잘 안 모신다고 그걸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짜고 저 사람이 내 부모, 나는 저 부모 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 또 바뀌었는데 네. 내 부모를 내가 해도 네. 복사로서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네. 그리고 혹시 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못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장애진급을 신청을 했더니 1급에서 2급이 나왔어요. 장애진급. 그러면은 이제 집안의 케어 복지를 할 경우에 그 요양 기간이 늘어나죠. 지금은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서받는 서류 중에 대입변제 신청서 승낙서가 있네요. 이거는 내가 1순위를 대입변제 할 경우에 대입변제 금액의 95%, 95에서 97% 연 6.2%로 제1이 우리 캐피탈에서 대출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승낙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성은 이미 확보가 되고 수익성, 유동성까지 확보가 됐다. 자, 오늘은 이 유동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유동성이 재테크 3원칙이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황금성이라고 그러는데 내 돈 투자된 돈이 지금 급하게 갭투자했는데 돈을 빼달래 전세권자가. 이 경우 내가 돈이 발생을 못하는데 여기 투자된 돈을 빼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급하게 중도금 대출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 돈을 맡겨놓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투자를 한다. 자, 이 건은 이제 미용실 1,500만 원 투자하는 건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서류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건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연봉까지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룸메이트 직원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자사 서류 원본 스캔은 출장 자사이기 때문에 원본은 나중에 등기를 보내주겠다 해서 이거를 스캔해서 보내줍니다. 자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근저당 설정 비용, 직권 설정 비용까지 했어요. 그럼 이 접수본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 채무자, 아파트 소유자 채무자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예요. 이 건도 이제 기존 수강생들한테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6,500을 빼드렸어요. 빼드렸는데 근저당권 이전으로 빼드렸습니다. 기존 수강생이 내 돈을 빼고 싶다고 그러길래 이 6,500을 현재 수강생들한테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건이다. 이 건도 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젊은 교장선생님 연봉이 좀 적었어요. 이 건도 6,500을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만 이전해서 투자가 됐던 건인데 이자가 한 건도 안 됩니다. 자, 이 건은 그때 우리 이재왕 사장님이 둔촌동에 근저당권 이전했잖아요. 그 건하고 이 건 두 개를 내놨어요. 그분은 이제 부산에 이제 대부업체 주식을 52%, 54% 인수한다고 이 돈이 필요하다고 내놨던 건입니다. 이 건은 기존 수강생이 수수료 없이 투자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우리 카페에 올렸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수강생이 투자하겠죠. 학교 교장선생님이고 아파트 서울 수도권 대도시 아파트니까. 제가 올려놓으면 6,500에 4%면 얼마예요? 260만 원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 근저당권이잖아, 투자가 됩니다. 이것도 뭐 안전하게 투자가 됐다는 건들이고 가끔 이렇게 P2P에서 나오는 물건도 있어요.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근저당권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에서 투자했던 거입니다. 기존 수강생이 4,500을 떼고 싶다고 해서 뺀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이 이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 열린 사이버대에서 재무관리하고 특수경매 물건론 강의를 하는데 여기 우리 제자예요. 제자분이 강릉이고 제주도고 뭐 대구고 부산이고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했더니 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근저당권 이전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수수료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근저당권 이전 투자료를 본인도 내놓기로 했다. 아까 내놓은 건들이. 이건 채권의 양도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 설정을 이렇게 투자를 건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책을 내시려면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 매일경제신문사 부드리미디어 대표의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재테크 책을 9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신해재테크 GPL 투자의 기적 이 원고를 제가 넘겼어요. 이 책을 원고를 넘겼더니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본인이 투자한 거예요. 두 건을 투자했는데 한 건 이자가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는데 그 건은 놔두고 이건 이자가 안 들어오는데 자기 돈 빼달래. 자기는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만 빼달래요. 원금만. 그럼 이 사람은 이자를 지금 이 건을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자가 2달 연체됐었거든요. 이 사람은 2달 연체 이자 먹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인테리어업자다. 이 집은 인테리어업자가 집을 얼마나 잘 꾸며놨겠느냐. 이 사람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다만 인테리어가 좀 안 돼서 부인하고 이혼을 한 상황인데 어쨌든 금매로 내놓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어쨌든 자기는 그냥 원금을 빼달래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 근저당권만 이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와 그동안 나온 이자까지 8개월 치자를 다 먹는 거예요. 수수료 없이 투자해가지고 8개월에 금매로 내놔가지고 팔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서울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 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거 팔렸다고 했더니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벌써 팔렸더라고요. 8개월 끝이 그냥 날렸네요. 그랬더니 복권을 보기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본인 복이죠. 뭐 이렇게
설정 금액을 근저당권 이전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계산해 보면 0.5밖에 안 된다.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0.6으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건은 자,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4건을 투자를 했어요. 4건. 4건을 투자를 했는데 그 4건 중에 이분 착하기도 하지.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건 2건을 내놨어요. 그 중에 한 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건 내가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왜 나도 수수료를 4.5를 주기 때문에 4.5가 아까워요, 저거.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내가 잡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다른 한 건은 근저당권 이전이지만 저는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아까워서 질권 설정만 하고 나갔어요. 이 건에 3천만원 투자한 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건도 이자가 잘 들어오는 건입니다. 32평형이고, 자, 여기 이제 기존에 투자를 했던 건인데, 이 투자권을 대부분 교환을 한 건이죠. 그래서 저는 73만 4천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49만 2,400원을 날려요. 그래서 이 6천만원 설정 베이스하는 150%, 4천에 150%, 6천만원에 나니까 0.8이에요, 이 금액은.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아까워서 저는 기존 나간 건에 질권 설정 10만원에 질권 설정만 하고 투자를 했어요. 10만원 질권 설정 7만원에 뭐 비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질권 설정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천하고 7,900 근저당권 이전과 질권으로 돈을 투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을 하시면 돼요. 근저당권을 이전을 하고 투자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질권 설정하고 나갈 건지. 뭐 저는 질권 설정해도 내가 체크 보존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부 사업을 내고 투자하실 경우에 여러분이 있는 돈은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금을 끌어다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경우에 여러분이 대부업자니까 대부 사업자로 설정을 하고, 그럼 내가 돈 투자했는데 안전장치는 뭐냐 할 때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 사람 투자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15% 주고 여러분은 나머지 시세 차익은 여러분이 가지셔도 4에서 50%는 시세 차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참고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이제 근저당 이전이라든지 해지하는 근저당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도장을 찍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 앞에 붙어 있는 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일련 번호 2개만 불러주면 해지가 돼요. 질권 설정도 마찬가지고 근저당권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찍어서 보내달라 할 텐데, 자,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이걸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보내주셔야 돼요. 이걸 떼다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번호를 알려줘야 근저당 이전이라든지 해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일련 번호가 보이게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번호하고 이 번호가 들어가야만이 해지가 되고 근저당 이전이 된다. 중요한 건 이 번호, 이거를 대부분 뜨면 여기까지밖에 안 뜨거든요. 여기까지 안 떠서 여기까지 돌려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안전은 하지만 그것이 배가 부서진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전 기수분도 어떤 분은 4건, 5건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은 여기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 이미 100% 보장이 된, 그리고 검증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건도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이에요. 이분이 이제 동탄 이 신도시에 갭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전세돈을 빨리 떼줘야 될 상황인가 봐요. 지금 갭 투자가 문제가 많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을 끼고 대출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4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수요자가 4억 원을 빼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소유권 넘어가지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동안에 이자만 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급하니까 이제 그 돈을 못 빼줄 상황이니까 내놓을 건이에요, 이게. 여기 7,900만 원 투자했어요, 이 사람. 용인 수지 풀건천동이네요. 이 사람은 건축 설계사하고 4,500만 원 소유있고, 이건 한 번도 밀리지가 않았대, 이제. 이 건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9층짜리고, 뭐, 평수 33평이에요. 그래서 22% 받는 건입니다. 그래서 144만 8천원을 받는데, 뭐 안전하죠. 낙찰 예상가하고 배당표를 작성을 하더라도. 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 건도 근저당권 이자로 투자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63만 3,960원이네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 취부액을 근저당권 이전에서 나간다. 여기 보니까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633,960원, 채권 취부액 1,050원, 0.5 근저당권 이전. 근데 저는 이분은 근저당권 이전을 해달라고 해준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질권 설정만 하고 나갔다. 10만 원. 이 비용이 아까워서. 다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것도 접수 완료. 근저당권 이전. 자, 이 건도 7,900을 내가 이 물건을 올려놨으면 투자할 사람이 바로 1분 이내에 딴 사람이 투자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 0.4를 생각을 하면 47에 28, 49, 36, 326만 원을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저당권만 이전하고 이 사람 투자를 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 서로 가져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저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먼저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고 싶죠,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들어도 모르는데. 아직도요? 중간 합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질권을 잘 모르겠는데 질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질권이? 질권 설정은 그 근저당에 대해서 질권이 하나의 물권의 형태예요.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해 배당 신청을 할 때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질권자 우선으로 배당을 받아요. 근저당보다 네. 일단은 배당표 작성할 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은 거. 그렇죠. 질권자 우선 배당. 그러면 NPL 대출이 질권 대출이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NPL 대출이 자기가 불안전하고 배당이 수준이라면 대출 안 하겠죠. 그게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을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 건은 저기 우리 이재환 사장님이 근저당권 이전에 갔는데, 이것도 한 2, 3개월 이자 먹고 시작한 상황이에요. 이건 또 이제 1순위 현대캐피탈을 대환을 하면 대입변제 금액의 90에서 97%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이 건도 아까 이제 근저당권 이전 투자하고 관리가 더 건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서류, 아까 제가 딱지 뗀 건이에요. 여기를 딱지를 올려보면 아까 노란 그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하고 그 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뗄 때 여기까지만 떼면은 그 위에 번호 1년 번호가 안 나와요. 그때 분명히 여기까지 다 떼줘야만이 해지가 될 수 있다. 이 번호만 불러주면은 여러분 해지가 끝나고 근저당권 이전도 가능한 건입니다. 질권 설정, 대위변제 확인서 다 받아. 이 원본 다 받으셨죠? 이재환 사장님. 원본.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른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대출 나갈 근저당 설정을 할 당시에 국세지방세가 체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세가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유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밀린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을 나중에 한 상황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에 여기 보면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이 금액까지도 다 여기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안전하게. 이 건도 근저당권 이전에서 투자할 거는 4,500만 원. 수수료 없이 근저당권만 투자할 수가 있다. 여기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